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마진과 패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진과 패딩이 뭐냐면 제가 그림판으로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만약에 사물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건 직사각형 사물이에요, 그냥. 근데 직사각형의 바깥쪽 여백과 안쪽 여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지금 이 상태로 여기도 여백이고, 그쵸?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도 여백이에요, 그쵸? 공간이죠, 공간. 여유 공간이죠, 여유 공간. 자, 이렇게 여백들이 있어요. 근데 자, 이 여백 공간을 어, 말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HTML에서는 CSS3에서는 이 바깥쪽 여백을 마진이라고 해요. 마진. 자, 마진. 그리고 이 안쪽 여백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안쪽 여백은 패딩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렇게 패딩. 자, 여러분들 일단 이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마진은 이 사물을 기준으로 바깥쪽 여백을 말하는 거고, 패딩은 이 사물을 기준으로 안쪽 여백을 말하는 거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정보를 가지고 CSS로 돌아가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그 전 강의에서까지 했던 가로 세로 만들기, 그 다음에 보더 테두리 만들기까지 했었죠?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보이시면은 자, 이 사물을 기준으로 보이시죠? 이 사물을 기준으로 바깥쪽은 마진이 있죠. 그럼 이렇게 여기 이쪽 위쪽 여백은 마진이 되는 거고 이 안쪽은 패딩이 되는 거예요. 이 안쪽. 그쵸?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바깥쪽 어떤 사물을 본 상태에서 바깥쪽은 마진이고 어떤 사물을 본 상태에서 그 사물의 안쪽은 패딩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여백을 없애보고 싶어요. 그쵸? 그러면은 자, 저 공간은 바디라는 공간이잖아요. 왜냐면 div는 나라사랑 한글사랑 여기까지만 div 공간인 거예요. 이 폰트가 있는 데까지만 div 공간인 거예요. 근데 이 바깥쪽 공간 여기 이 전체 공간은 바디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저는 이 여백을 없애고 싶으니까 바디의 패딩을 없애야 될까요? 마진을 없애야 될까요? 그걸 확인해 봐야겠죠. 여백을 없애야 되니까. 자, 그걸 이제 확인을 해 봐야 되니까 테두리 보도 태그를 한번 써볼게요. 자, 바디에다가 보도 태그를 한번 써줍니다. 자, 바디는 왜 이렇게 적죠? 그 전 강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HTML5에서 미리 정의된 태그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샵이나 클래스를 표현하는 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쵸? 자, 다시 한번 자, 바디 안에다가 이제 보더 태그를 추가해 줄게요. 그럼 이제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뜨죠? 아, 그러면은 보일 거예요. 바디도 패딩은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아직 패딩에 대한 개념이 아직 잘 안 잡히셨겠지만 일단은 들어보세요. 자, 바디. 이게 지금 바디 공간이에요. 아, 이거 좀 구분하기 쉽게 제가 초록색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자, 초록색이 바디 공간이에요. 지금 바디 공간. 근데 이 안쪽 여백은 패딩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여백이 있나요? 빈틈이 하나도 없죠. 이거는 이제 여백이 0이라는 거죠. 패딩 공간은 0이다. 0이다. 그러니까 패딩 공간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바디의 바깥쪽은 지금 마진값이 어떻게 있어요? 마진값이 한 5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여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바디의 마진을 없애야 바디의 마진을 없애야 이쪽 공간을 없앨 수 있는 거예요. 이 바깥쪽 이 div 메인 프레임의 클래스명을 가진 이 div 바깥쪽 여백을 없애려면은 바디의 마진 값을 0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바디의 마진 값을 0으로 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바디의 마진 값을 0으로 해준 덕분에 여백이 사라졌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바디의 패딩 값을 한번 줘볼까요? 한 5픽셀로 줘볼게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이렇게 패딩 값이 생겼어요. 그쵸? 이번엔 이거는 마진 값이 아니라 패딩 값이 되는 거예요. 바디의 패딩. 아쉽죠? 자, 그럼 다시 한번 테두리 한번 줘볼게요. 자, 이거 헷갈리지 않게 초록색으로 다시 바꿔주고.
자, 그럼 보이시죠? 바디의 안쪽에 여백이 생겼어요. 그쵸? 이걸 패딩이라고 해요. 자, 그럼 다시 마진값도 다시 한번 OPX로 줘볼게요. 자, 보이시죠? 조금 더 잘 보이게 제가 이제 값을 좀 높여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이게 왜 초록색이 바디의 프레임이에요. 지금 프레임, 바디의 프레임인데 바깥쪽에 제가 이제 20픽셀을 줬잖아요. 이 바깥쪽 마진 값에 20픽셀을 줘서 마진이 이렇게 여백이 20픽셀만큼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안쪽은 패딩 값인데 이 안쪽 패딩 값이 20픽셀로 또 생긴 거죠. 그렇다면 이제 좀 더 이제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드리기 위해서 마진 값을 50픽셀로 줘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마진 값이 50픽셀로 늘어났어요. 대신 패딩 값은 20픽셀 그대로 20픽셀로 유지되고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패딩 값을 20픽셀로 그대로 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 패딩 값을 한 100 정도로 줘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죠. 패딩 값이 더 늘어난 걸 보실 수 있죠. 자, 이렇듯이 어떤 사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안쪽은 패딩 값의 여백이 되는 거고 그 바깥쪽은 마진 값이 되는 거예요. 마진 값의 여백.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패딩과 마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 알아봤을 거예요. 자, 이제 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왜 꼭 이렇게만 쓸 수 있을까요? 꼭 이렇게 막 이 위에 값도 다르게 주고 싶고 왼쪽 오른쪽 값도 다르게 주고 싶고 아래쪽 값도 다르게 주고 싶고 왼쪽 값도 다르게 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는 10픽셀 주고 여기에는 20픽셀 주고 여기에 30픽셀 주고 여기에 40픽셀 줘요. 자, 이렇게 줬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주게 되면은 각자 다 다르게 출력이 돼요. 그러니까 위도 다르게 표현되고 오른쪽도 다르게 표현되고 아래쪽도 다르게 표현되고 왼쪽 여백도 다르게 표현이 돼요. 자, 그럼 저장을 해서 먼저 보여드릴게요. 테두리가 있어야겠네요. 자, 이 테두리 왜 쓰는지 이제 알겠죠? 테두리 쓰는 데가 많아요, 여러분. 자, 그럼 보시면은 자, 10 여기는 좀 여기 여백이 엄청 넓고 이 아래쪽은 확인해 볼 길이 아직 없고 여기는 위쪽보다 조금 더 넓죠. 그쵸? 그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여기는 10이고 여기는 20이고 여기는 30 정도 되겠고 여기는 40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럼 이제 저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마진값에는 4개의 값을 줄 수가 있는데 동시에 4개의 값을 줄 수 있는데 여기는 위, 오른쪽, 아래, 왼쪽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패딩도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자, 패딩은 따로 적용하지 않을게요. 자, 만약에 자, 이렇게 저희가 또 마진해서 10픽셀, 20픽셀, 30픽셀, 40픽셀 줬어요.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은 자, 지금 제가 이제 색깔로 표현을 해 드릴게요. 여기 10픽셀 있죠? 이 10픽셀은 이 위쪽 여백 그리고 자, 이제 초록색 이 20픽셀은 여기 20픽셀 이 방향이에요. 그리고 파란색 이 30픽셀은 이 아래 픽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라색 이 40픽셀은 여기 면이 되는 거예요. 여기 여백. 자, 이해되셨나요? 이 그림 보셨으면 한 번에 이해되셨을 거예요. 자, 이거를 좀 더 보기 쉽게 이렇게 보여줄게요. 아이고. 자, 이 3을 기준으로 이렇게 4개로 이제 숫자를 써서 표현하면은 시계 방향으로 표현이 되는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윗면 이렇게 표현할 경우에는 여기는 윗면, 여기는 오른쪽 면, 여기는 아랫면, 여기는 왼쪽 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패딩도 마찬가지입니다. 패딩도 이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패딩도 이렇게 패딩 값 주고 패딩 주고 10픽셀, 20픽셀, 30, 40픽셀 이렇게 주고 자, 똑같은 개념입니다. 요거는 윗면, 여기는 오른쪽 면, 여기는 아랫면, 여기는 왼쪽 면이 되는 거예요. 아시죠? 자, 이렇게 복사해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똑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다만 마진은 어떤 이 사물을 기준으로 바깥쪽 여백을 표현할 땐 마진이라는 속성을 쓰고 이 안쪽 이 사물의 안쪽 여백을 표현할 땐 패딩이라는 속성을 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만 썼을 때는 마진을 하나만 썼을 때는 전체의 면에 적용이 됐지만 이렇게 네 개로 쓸 때는 위, 오른쪽, 아래, 왼쪽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은 그것까지만 이해하셨으면은 많이 이해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패딩과 마진을 써서 여러분들은 이제 공간을 좀 더 여유롭게 표현을 하고 홈페이지에 보이는 공간들을 활용하고 또 이제 깔끔하게 컨텐츠들을 전부 정리해서 보여주실 수 있어요. 이 마진과 패딩도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로 해서는 딱 그 어디서 많이 사용될지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목표가 뭐죠? 이렇게 이런 소스들을 배우면서 최종적으로는 이 홈페이지를 만드는 게 목표죠. 그쵸? 여기에도 마진과 패딩이 많이 쓰였습니다. 자, 보이시죠?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쪽 이미지를 기준으로 마진 값이 설정된 것을 볼 수 있고, 아니라면 이쪽 이미지를 보고 마진 값이 아래쪽으로 설정되었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이처럼 여러분들은 이 마진과 패딩을 배워서 똑같은 개념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구분만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이걸 배워서 여러분들은 지금 말로 해서 이제 와닿진 않겠지만 차차 이렇게 배워보면서 아 이것도 많이 쓰는구나라고를 이제 아실 수 있어요. 이게 이 패딩과 마진도 가장 많이 쓰이는 속성이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제 따르게 연습을 해 보시면서 한번 이제 어떻게 쓰는지 확실히 어떻게 쓰는지 한번 이제 연습을 해 보세요. 그럼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원래는 이제 배경에 대해서 배우려고 했잖아요. 근데 배경은 이 다음 강의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마진과 패딩을 배우는 게 먼저일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배경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